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서영의 와의 모히또 세 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서영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좀 비염이어가지고 중간에 약간의 기침도 할 수 있고, 코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아진 건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어, 오늘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파벨만스라는 영화인데요. 예. 음, 이 영화는 자기 자서전,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격 영화로 저도 알고만 있었고요. 영화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너무 예술 감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찾아보게 만드는 소수가 열광하는 감독도 아니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기처럼 공기처럼 늘 있던 감독인데 아, 사실 영화 한 그렇군요. 편 한 편 너무나 훌륭하고 어, 그래서 그의 전기 영화에 대해서 저는 딱히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예. 당연히 잘 만들었겠지, 매끈하게. 그래서 막 제가 올해 들어 극장도 거의 잘 못 가고 자주도 못 가고 하는 터여서 이 영화도 사실은 극장에서 못 봤고 놓쳤고 그냥 음, 명성만 들었고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제 여러 부문에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예, 제목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런던에 다녀오면서 요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까지 가는 시간도 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영화를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침 대한항공에서 친절하게 많이 담아놨길래 맨 먼저 본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아,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고 그냥 뭐 예상 가능하겠다라는 아주 가벼운 그 비행기에서 볼 때의 영화는 좀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심각해도 안 되고, 어, 적당한 감동과 적당한 잘 만든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진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도 중간에 흘리면서 봤고, 그 작은 모니터로 봤는데,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극장에서 놓쳤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고요. 이 아름다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 그래서 박사님께 제가 먼저 예. 다음 영화를 물어보시지도 않았을 때 저 이 영화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은 감사해요. 네, 그렇게 이 말씀. 영화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좋은 드렸어요.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그렇지만. 그럼 영화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소개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스필버그가 영화라고 하는 그 매체를 처음 접하게 된 한 4살, 5살로 보이죠. 그때 음,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첫 영화를 보던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음, 거기서부터 영화판에 딱 들어가서 처음 헐리우드 그 공장에 들어갔을 때를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천재 감독이 어떤 성장을 거치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학창 시절은 어땠고 왜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나의 과정을 딱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약간 영화의 덕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까 음, 초반에 말씀드린 기대 안 한 그냥 그저 그런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는 소개하는 영화겠거니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지점은 그 자기의 그 어쩌면은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46년생이니까 80대가 다가가는 거죠. 예, 맞죠? 지금 네, 80세 네. 다 돼가죠. 예. 네, 네. 그러니까 80배 지금 어떻게 보면 유년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기를 그린 영화인데 음, 그냥 이 사람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관, 이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요약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음, 자기의 그 인생을 다 영화로 설명하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일, 렌즈로 음, 들여다보게 된 사건,
또 저는 그 서사를 그렇게 짠 것도 너무 놀라웠고, 음, 그 맨 엔딩, 이따가 이제 엔딩 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엔딩 씬까지, 어, 이 정도의 대가가 그 짧은 시간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술적으로. 그리고 안 어렵게, 누구나 음, 보고 다 감당하고 이해되게, 음,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음, 스토리텔러로서의 에, 이 뭐죠? 능력, 뭐 음, 능력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놀랐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음. 그 점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았고, 예. 오늘 다 하시고요. 저도 보통 전기 영화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전기 영화를 보면 뭐 음악가든 누구든 미술가든 보면은 그 일생을 2시간 안에 보여주느라고 막 네네네. 짧게 짧게 하고 급하게 음, 넘어가고 또 막 휙휙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항상 좀 거슬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잘 안 보는 음, 보기는 보지만 음,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 스필버그 제가 스필버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들이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음, 전쟁 음, 영화도 차분하게 또 서사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게 깔끔하게 이끌어간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는 20세까지만 보여주는데 그 다른 전기 영화랑 다르게 그런 식으로 탁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끊었나?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사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저 음, 어떤 점이 그렇게까지 더 좋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금 위대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위대한 사람을 그리거나 할 때 잘 빠지기 쉬운 구멍이 저는 그 노스텔지아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엔 정말 아름다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씬이나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음, 근데 이 영화는 보면 이 80 먹은 사람이 20세 때까지를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한 25살짜리가 어, 저는 20세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라고 보여주는 아, 영화처럼도 보여요. 어떻게 아,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약간 현재성, 그러니까 이렇게 반추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시절로 훅 들어가서 음, 다시 한번 겪어내고 그 시절의 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절의 음,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절의 베니 삼촌을 위해서 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마도 음, 그 시절에 이제 영화 줄거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음,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이럴 때 사실은 그 청소년기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막 가정이 파탄나는 일인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동생들은 막 울고불고 아빠가 음, 이혼을 설명할 때 막 음, 이러는데 여기서의 그 주인공은 미리 이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로 나와요. 뭐 괴롭기도 예, 하지만 엄마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샘 삼촌도 베니 삼촌도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면으로 엄마가 좋아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엄마를 웃게 만들고 엄마가 베니 그치. 삼촌하고 있을 때 표정이 환해요. 두 번째 영화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여동생이 와서 다 얘기를 해주고 네네네 이 샘 자체는 영화로 도망을 가서 뭐 네네 영화 기계를 돌리고 이렇게 음, 그 그런 것 같고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 근데 그 베니 삼촌이랑 엄마랑은 아주 그 사이가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베니 삼촌은 나중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의 친구가 아니고 내 사람이었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엄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을 하면, 아빠는 이제 기술자죠. 이제 그 컴퓨터,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 역군이고, 엄마는 예, 피아니스트고 예술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엄마 아빠의 설정만 보더라도 스필버그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두 사람한테 좋은 면을 다 받은 거죠. 어, 그렇겠네. 그런데 이제 한 집에 베니 삼촌이라고 아빠의 이제 회사의 직원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면서 회사의 직원이 같이 사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의 생활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죠. 캠핑도 같이 가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한 집에서 사는지까지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튼 이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아빠의 직원이지만 그래서 왜 그 아빠가 그 저기 거기 뉴저지에서 일하다가 피닉스로 이사 갈 때도 다들 애들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베니를 안 데리고 간다고 막 화내자 섭섭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베니가 거기서 더 일자리가 없을 거야 막 이래도 가족들이 막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빠가 뉴저지까지는 데리고 가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 직원으로. 이제 그 음, 정도로 베니 삼촌과 아빠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엮였지만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엮인 그런 관계인데 같이 캠핑을 간 영상을 쌤이 편집을 하다가 엄마와 베니 삼촌의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죠. 혼자 먼저. 이렇게 화면 뒤에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간다던가 화면 뒤에서 이렇게 메이는 동생들을 찍었지만 엄마는 베니를 향해서 막 굉장히 웃고 있다던가 뭐 이런 어, 손을 잡는 장면, 뭐 심지어 키스도 하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제 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엄마한테 그 편집된 에, 예. 필름을 보여주죠. 그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아 얘가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 저는 그런 편집과 그, 그 내러티브도 굉장히 좋았죠. 그걸 어, 그게 그 장면이 정말 인상 네 깊었는데 맞아요. 엄마랑 베니와의 관계를 음, 그 자기 자신도 잘 몰랐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뒤에 음, 배경으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음, 그 독자들 그러니까 관중들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네. 것들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설명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영상 그래서 야 대가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왜 들어요. 엄마가 왜 저렇게 나한테 자꾸 요새 그렇게 불친절하고 반항적이니? 라고 막 손찌검까지 하면서 화를 내니까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랑 처음에 첫 작품을 보여줬던 그 벽장 안으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영상을 틀죠. 그리고 엄마만 남겨놓고 자기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와, 그 순간을 엄마 표정을 보여줘요. 두 번째 다시 봤더니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은 이미 쌤이 봤으니까 다 보여줬고 관객도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표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영상을 우리 아들이 보여주나 하고 이렇게 표정이 호기심찬 표정으로 그리고 아들이 내내 불친절하다가 아들이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기뻐하면서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첫 표정은 그래 내 아들이 그렇지 나를 떠난 게 아니지 이런 표정으로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다가 이제 영상을 안 보여주고 엄마 표정만 보여주는데 점차 이제 엄마의 그 얼굴 표정이 변하죠. 아, 나의 비밀을 우리 아들이 알았구나 하는 아들한테 들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또 감춰줬잖아요. 가족들한테는 그 캠핑 동영상을 이미 한번 상영을 했는데 거기서 다 잘라냈잖아요. 엄마 장면을. 그래서 엄마 장면만 자른 거를 이제 엄마만 보게 만들어 준 거. 그러면서 왜 그 벽장에서 엄마가 튀어나오면서 울잖아요. 아, 저 그때 울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러셨 울면서 둘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예 얘기를 안 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만 알게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딱 울면서 그 장면이 이제 끝나는데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네. 자기가 받았을 충격과 어쩌면은 청소년기에 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엄마가 늘 같이 지내던 삼촌과 사랑에 빠져서,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친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어린 10대 소년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음, 그렇게 엄마 시점으로 그건 또 담은 거잖아요. 엄마의 표정을 보여주고 엄마 시점으로 이렇게 담아낸 게 아까 말했던 이게 자기 시점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반추한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엄마의 심정이 돼서 엄마는 이랬겠구나. 엄마는 베니 삼촌의 이런 면을 좋아했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그 가족끼리 처음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아빠가 하는 그 컴퓨터 일이 무슨 일이냐고 엄마가 물어봐요. 근데 아빠가 그걸 막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이렇게 말하다가 베니 삼촌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죠. 영화의 필름을 비유하면서. 음, 음, 그때 막 웃으면서 베니가 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가네. 이러면서 막 웃어요. 음. 그런 장면 또 맨 처음에도 영화가 뭔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빠랑 그 극장에 갈 때. 예. 네, 아빠는 그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죠. 네. 영화라는 거는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고 모션 항상 픽처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하죠. 기술적으로 설명하죠. 이렇게 이게 또 1초에 한다. 몇 개의 사진이 너한테는 영상으로 보이는 거란 이 4살짜리한테 영화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이런 걸 우리는 보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엄마는 딱 한마디로 설명하잖아요. 영화는 꿈이란다. 그래서 음, 꿈이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설명하는 영화, 음. 기술자가 설명하는 영화로 처음부터 딱 아빠 엄마를 설명해 버리고 시작을 하는 그, 거죠. 예, 그게 그러네요. 왜 어떤 설명,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고 하는 거를 한마디도 안 하지만, 아빠의 그 쭉 20살까지 아빠의 태도, 음, 아빠의 태도, 엄마를 바라보는 사랑하지만 또 보내주는 그런 음, 설정들, 아주 기술자적 그리고 아들한테 그 카메라를 사주기 위해서 테레비를 고쳐서, 중고 음, 테레비를 고쳐서 그 아들한테 기차를 사주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아빠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는 애정이 음, 막 뚝뚝 묻어나는 거야. 그 엄마와 아빠를 회고하며 얼마나 많이 시나리오를 여러 번 고치고 아빠의 어떤 점을 여기다 넣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게 막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런 게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음, 너무 와닿았어요. 자기 엄마 아빠를 이렇게 옛날에 엄마 아빠를 상상하며 나를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 만들었을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했으면서 썼겠구나. 막 그런 게 와닿았고 한 번 더 보니까 그 애정이 더 왜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막 그런 시선이나 애정까지는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보니까 그런 게 막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두 번째 왔을 때. 예. 음, 그, 그 독일의 어떤 신문, 그 유수한 신문 음. 평론가가 이제 쓰면서 완전히 독일식으로 아, 해석해서 보다가 제가 그냥 읽다가 관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불행한 가정 뭐 이렇게 그래서 아, 뭐 가정이 불행했다가 이유를 세 개를 들었는데 일단 엄마 아빠가 이제 나중에라도 이혼을 했고 그때 아마 저기 쌤이 20세 다 됐을 텐데 그리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그 유대인, 네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받으며 자란, 게 네. 근데 사실 유럽에서 유대인이 당한 거에 비하면 네. 미국에서 비교적 별 큰 차별 없이 가끔 못된 사람들이 베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지만 뭐 유럽에서 일어났던 아, 근데 이제 그렇고 하나는 이제 잊어먹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불행하게. 그러니까 보통 하나는 제가 저거 아닌가? 그냥 영화에서만 보면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좀 아, 정착을 예, 못. 맞습니다. 여러 아, 군데 옮겨 다니고. 아버지 네네. 직업 때문에.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사실 중산층이고 비교적 잘 살고 네, 안정된 맞아요. 가정이었고 네, 엄마 아빠 제가 보기엔 다 좋고 네, 둘 너무 좋고 그, 그 정도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불행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어느 가정이나 다 있었을 네, 법한. 그 이유는 이제 네, 좀 다른 문제지만 이유는 네, 그것도 어려서 이혼한 것이 아니고 쌤이 음, 거의 다 성장했을 때 후에 그리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 그 부모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은 둘 다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을 꼭 불행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리 그 심층 심리 분석을 시작하는 걸 보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말았는데 내가 말았습니다. 아, 그렇게도 그래서 볼 수 있네요. 네.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올해 독일 베를린 영화제에서 스필버그 감독이 그 뭐라 평생 업적상인가 아, 명예 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그것이 또 결정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네, 영화. 네,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스토리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지금 그거 설명 참 좋은데요. 그 첫 장면 영화 보러 가는 애기 그 음, 애기 그 영화 배우 보고서 그 눈, 음, 그 영화 볼 때 그 눈, 네. 그 이게 깜짝 놀란 너무나, 표정. 예,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막 네, 이만한 눈을 뜨고 네, 영화를 보는데, 음, 다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놀라고, 기차가 전복되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네,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호기심? 뭐라 그래야 음, 되나, 음, 엄청난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봤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음, 근데 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딴 데로 음, 빠집니다. 우리 서 음, 박사님이 그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음, 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게 진짜 음, 맞는 것 같아. 그죠? 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 그래서 음. 저는 그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 네, 엄마의 그 맞아요.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음. 그러면서도 가정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음. 노력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밝고 명랑하잖아요 엄마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토네이도가 온다고 토네이도를 향해서 애들 태우고 가는 엄마는 아, 이런 없지 않아요? 엄마 어디서 그냥 막 차 타고 가고 도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 태우고 생활을 여기서 하다. 그 약간 그 미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또라이 기질 응, 응, 그런 거 응, 있죠.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발산할 수 있는 거 다들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그런 걸 엄마는 막 하고 응, 그런 것이 그런 참 좋았고 그 아빠의 어떤 그 이성 그리고 기계에 대한 그 천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서도 아들을 제가 그 스필버그 저 위키피디아에서 좀 보니까요. 위키 네. 백과사전에서 자세히 나와 있길래 봤더니 그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더 서포트를 많이 했던 것 아, 같아요. 기계 같은 네. 거 속사로 카메라 같은 거 사주고 하여튼 아, 영화 그 극장도 빌려서 다른 사람들 와갖고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영화에서보다 더 서포트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리고 뭐 여동생들도 명랑하고 좋고 저는 그냥 참 그런 대로 행복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서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얄팍하게 본 건가? 저도 아까 그 평론가는, 그러니까 뭐 평론이라는 게 어떤 시선으로 보려고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 영화 자체를 스필버그가 유아 시절에 겪은 어떤 비극성 세 가지를 로 어떤 틀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 이사 다닌 거는 뭐 또 평범하지는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진짜 온 우주가 스필버그를 탄생시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빠와 엄마의 그 음, 성향도 그렇고, 음, 뉴저지에서부터 애리조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딱 영화의 본거지로 약간 미국의 정착을 동부에서 했다가 이렇게 서부로 산업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 보니까 약간 그 동부에서 그런 서부로 완전히 네네네. 그러고 동,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영화 이론 한참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영화가 네. 사실은 처음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산업이 발달한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뉴욕이었어요. 뉴욕에서부터 왜냐하면 자금줄이 다 뉴욕에 있었고 음, 뉴욕에서부터 사실은 영화가 시작이 됐고 그때는 이제 뉴욕이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뉴욕에는 왜 전 그 이민자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잘 음, 통하지 않았고 그 노동자들이 값싸게 레크레이션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게 영화였어요. 무성 영화. 무성 그렇죠. 영화는 언어가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화면으로 웃겨주고 그래서 음, 아주 값싼 몇 센트 그래서 그때는 영화를 몇 센트 어, 몇 센트짜리 뭐 이렇게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값싸게 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가거리의 도구였단 말이죠, 영화가. 그랬는데 이제 점차 영화 산업이 커지면서 음, 어, 이제 더 이상은 그리고 이제 뉴욕이 그 책에 뭐 피토리 쓴 책에 보면은 뉴욕은 영화 찍기에 너무 안 좋은 게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춥고 그다음에 음. 장소가 좁은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좁으니까 이런 대형 스튜디오를 세우기에 너무 비싼 거예요. 스튜디오 공장을 땅값이 짓기에. 비쌌겠죠. 예.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로스앤젤레스였어요. 헐리우드가 그래서 대거 그 메이저 회사들이 그때 뭐 5대 메이저 회사가 있어요. 그 미국의 영화 산업을 이끈 우리가 다 아는 뭐 MGM이니 뭐그 콜롬비아니 뭐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 회사 이제 본사들은 다 뉴욕에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다 뉴욕으로 아니 뉴욕에서 서부로 그 넓은 음, 땅 평평하고 넓은 땅에 그 좋은데. 팩토리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렇게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이 되는구나. 활발해지고 거기 왜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영화 공장들이 그 예, 저는 로스앤젤레스는 안 가봤지만 그 헐리우드 영화 공장이에요. 예. 거기는 건물 하나하나에 그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안에가 다 음, 세트장이죠. 그 안에 가면 중세가 있기도 하고 뭐 서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날씨 1년 내내 좋은 날씨여서 야외 촬영이 가능하고 예. 공장을 짓기가 물가가 이 땅값이 싸고 그러면서 그 어떤 영화에 보면요 실제로도 그렇고 영화 공장은 여기 있었는데 영화적 산업의 어떤 수뇌부 헤드쿼터는 또 동부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음, 사장들은 동부에서 자금줄을 모으고 뭐 은행이나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동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음. 약간 이원화돼요. 여기는 그런 헤드쿼터, 여기는 공장, 그야말로 필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사가 성장을 하는데 뭐 1903, 4, 50년까지 뭐 세계적인 헐리우드가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발판이 되죠. 그렇게 이원화된 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딱 음, 그 마지막 씬이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그 영화 공장으로 얘가 걸어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나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필버그가 그 산업의 역군이 돼서 그 딱 거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참 좋았고 그 마지막 장면도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 존 포드 감독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딱 그거 네네, 하나,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 하나, 이런 거. 그게 아마 굉장히 본인한테도 인상 깊었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영화를 네. 만들 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장면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분석적인가요?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 헐리우드 인문 공장이라고 하죠. 헐리우드 공장이라고 네네네. 하죠. 흥미롭네요. 헐리우드 공장. 그러네요. 영화 만드는 진짜 공장이. 팩토리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그 존 포드 감독을 이제 어쨌든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 네. 소개시켜줘서 이제 꼬마 완전히 이 영화 학교 때려치고 이제 영화를 산업으로 뭔가 이렇게 직업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찾아간 회사에서 어, 만나게 해주잖아요. 잠깐. 네. 그래서 그 감독이 어떤 자기가 찍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저래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흠모하던 했어요. 배가가
자기가 찍은 영화 장면 하나를 보고 너는 저기서 무엇이 보이나? 그러면 아, 저기 두 명의 카우보이가 있고요. 음, 그랬더니 이제 지평선이 어디 있냐고 묻죠. 지평선이 그게 어디 진짜. 있어? 그러면 저 밑에 있네요. 이제 그러는데 왜 두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다른 영화 장면을 가지고 음, 저거는 뭐가 보이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당연히 지평선 얘기를 해야지. 첫 번째 때 지평선을 얘기를 했으니 그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의 차이, 저기는 지평선이 좀 위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볼 저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뭐 너무 얼고 그 지평 얼죠. 지금 저기 지평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미처 캐치를 못하긴 못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표정을 그렇죠. 보는데 네. 살짝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하는 느낌을 받는 얼굴이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나와서 네. 왜 그게 있었고 근데 그래서 그 그러고 장면이 카메라가 탁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예, 지평선을 확 예, 낮추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그렇게 그거는 그렸나 사실 보다. 네, 확 낮춰요. 그것도 저는 처음엔 못 봤어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얘가 이제 나와서 그 공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카메라가 보는데 지평선이 중간에 우리 아이 레벨이잖아요. 지평선이 중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뭘 깨달았다는 듯이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면서 훅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 장면 위치를 낮추거든요. 근데 음, 사실은 그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스필버그가 네, 영화를 네.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장면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제 음, 그 영화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예전의 나고 그때 깨달았던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음, 아주 정말 뭐 존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얻은 어떤 자각이 지평선을 어디다가 거느냐가 지평선이 가운데 있는 건 너무 재미없어라고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존 포드 감독이. 그랬을 때, 아, 이 영화 감독이 가져야 되는 시선, 뭐, 이렇게 평상시의 시선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혹은 뭐, 또 다른, 구도, 영화 장면이 가지는 구도일 수도 있고, 뭐, 영화의 태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걸 또 얘가 막 나와서 막 설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좀 후진 영화였다라면 아, 존 포드는 나에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랬을까? 뭐, 오, 지평선이 달리 보이는군. 뭐 이러면서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유치했겠어요. 뭐 그러기에는 하겠는데. 스필버그가 너무 돼가죠. 근데 아무 네,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아무 그냥 얘기. 훅 걸어 들어가면서 빠르게 이걸 틸트라고 하죠. 이렇게 확 그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러면서 확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뭐 더 이상 석양을 비추지도 않고 어. 석양을 한번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저는 딱 그 장면에서 확 끝나고 그 자막이 딱 올라가는 데서 막 극장이었으면 이렇게 박수를 쳤, 어, 박수를 마지막 쳤겠다. 장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기 역시 그 영화를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지 마지막 장면에서 훨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걸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저기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냥, 아, 저러고 확 끝나는 거 자체에서 박수만 치고 음, 싶었는데, 한 번 음, 더 보니까, 음, 그런 것도 보였고,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 같은 것들도 보이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끝까지 멋있잖아요. 얘가 왜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그럴 때도 아빠가 이렇게 얘 가슴에 귀를 대요. 난 그 장면도 저도 참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아빠가 그쵸? 가슴에 귀를 대는 장면. 그럼, 어, 예. 그리고 그 엄마 찍은 장면을 이제 저기 영화를 가족들이 네네. 보잖아요. 그때 네. 엄마가 이제 감동을 하는데 네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하는 요새 얘기를 하지. 네가 나를 봤구나. 그러니까 음, 그러기가 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엄마를 보지. 엄마 음. 자체 인물로서 어떤 여성으로서 모르겠어요. 그 엄마 자체를 그쵸. 이제 그때 저는 그 영상이 참 맞아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정말 음, 아름답고 말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음, 아들이 이런 시선으로 엄마를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음, 보통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이 장면 장면이 너무 좋고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그 왜 학교에서 캠핑 가서 찍은 장면에서 맞아요. 그 그 누구야 저기 무슨 샴페인 로저인가 시키면서. 로저인가 네. 그 못된 아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킹카인가요? 사실 학교에서는 네. 그 아이를 킹카이저 빌런. 걔한테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하면서 그 찍었는데 쟤는 과연 로저라는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그런 갈등을 겪을 만한 섬세한 감성의 인물이었을까 하는 걸 살짝 그쵸. 의구심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중에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응, 응, 넌 나 응, 이렇게 멋지게 그렸냐? 나는 그게 사실 안 그런데 그러면서 응, 그것도 아 영화라는 게 이렇구나. 영화가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이 그 로저라는 그 밥맛 없는 응, 그 학생을 이렇게 멋진 황금 응, 후광 비치는 인간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뭐 응, 그 가정의 아버지 뭐 이런 인물들이 갑자기 모험에 뛰어들어가면서 응, 그걸 극복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영웅 비슷한 꿈을 하는 것이 됐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모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네. 그 대단한 영웅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뭐 이런 본 이런 아이덴티티 같은 어떤 뛰어난 영웅이 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 응, 저는 쥬라기 응. 그 이번에 다시 봤어요. 저 여태 안 봤었어요. 아, 그게 저도 안 아니라 봤어요, 아직. 봤어요. 하도 네, 난리들 쳐. 그 공룡 나오는 영화 뭐가 좋다고 저 네, 난리들이야. 다시 네. 봤는데 재밌어요? 상대가 보는지 이해가 이제 아, 가더라고요. 저도 또 봐야겠네요. 인류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어요. 인류에 대한 음, 그러니까 음, 딱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감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냥 그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응, 거기에 응, 나오는 숫자 입에서 한마디 그냥 응, 빈정거리듯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또 특히 요즘 응, 세상에 와서고 응. 그게 이제 뭐 다섯 편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편에 어떤 네,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비즈니스 워먼이 돼가지고 뭐 투피스 같은 거 오피스 옷을 입고 모험에 뛰어들어 숨 쉴 사이 없이 모험에 빠져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가져서 옷도 다 걸레가 되고 뭐 머리는 흥크러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 자체가 그 음. 자기 속에 있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음, 그런 거 보여주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통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걸 뭐 1분 1초 매 순간 성장해가는 그 잠재력 아, 같은 거 아, 뽑아내는 그런 게 공룡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 그건 봐야겠네요. 어설프게 네. 예, 그래서 요번에 한번 봤어. 도대체 요번에 그 스필버그 얘기하기로 해가지고 음. 공룡 영화 나 한번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다가 아, 다 봤어. 아, 아까 그래서 조금 박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악당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 친구를 뭐죠? 그 예, 로죠? 네, 그 친구를 왜 그렇게 멋있게 그렸을까라고 그러니까 걔를 미안하게 만들려고 정말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 박사님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화는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 애를 그 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장면을 막 일부러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걔가 진짜 아니죠. 배구 어떻게 때 배구를 찍느냐. 잘했고 뭐 띵뛰기도 제일 잘했고 사실은 음, 사실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것을 음, 어떻게 편집하고 음악을 넣고 슬로우 비디오를 걸므로
걔가 더 만약에 막 그런 장면을 뭐 다른 거랑 이렇게 막 대충 섞거나 이랬으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걔를 완전히 그냥 히어로로 맨 끝에 걔로 그냥 끝나버리게 찬가를 하고 홀로시처럼만 끝나버리잖아. 홀로시. 그래서 그 그거는 진짜 감독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집과 음악과 이런 종합 예술가로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파멸시키기도 하는 조작자로서의 감독의 예. 역량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저의 막연한 상상입니다. 그 반면에 그 둘이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 그 곱슬머리 그 유대인이라고 놀리는 애 중에서 약간 반말인 애가 네네네. 네.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계속 그 장면을 그 친구 장면은 계속 망가지는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데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떤 테이크를 하고 어떤 시각에서 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웅될 수 있고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 음,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네. 거. 그래서 그 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번 계속 봐야 될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장면 장면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또 박사님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거의 그 레포트 쓰듯이 한번 또 한 번 보고 그러면서 장면 장면 또 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뭔가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네. 이렇게 그 서박사님처럼 영화를 보는 시각 같은 게 이렇게 발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아, 지금 관계만 아닌데요. 거의 평론가신데요. 있어 보니까 그냥 영화를 좋아하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필버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이 났는데 일단 재밌잖아요, 영화가. 네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재밌고 네. 그리고 그 잔소리를 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지만 뭐라고 아까 좀 썼는데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 인물들을 그리는 게 음, 별거 아닌 사람들 갖다 놓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음, 그러니까 음, 나도 매력적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음, 느낌을 관객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공감대가 그래서 음, 큰 공감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아이 E.T. 같은 것도 보면 별것도 네. 아닌 그 청소년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멋있어지잖아요 뭐 이런 음, 것들 음. 그런 매력들이 아닌가 그리고 밝아서 좋고 일단 왜냐하면 제가 독일 네네네. 영화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변적이고 이게 철학적으로 쓰는 건지 이 사람들이 영화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재밌어야 된다. 아, 근데 네네. 요즘은 네. 독일 영화도 꽤 많이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남다른 시선. 예를 들면 네. 특히 전쟁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것까지 특히 음, 좀 많이는 안 봤는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음. 네, 그걸 보고 놀란 게 아, 맞아요. 전쟁 영화를 이런 시선으로 그릴 수도 있구나. 음, 그런 음. 거. 그게 그랬고 그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를 제가 끝까지 저도 버티고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 아, 얘기, 유대 얘기, 나치 이야기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서 안 보려고 했어요. 네네. 다가 보고 야 그냥 그냥 감동 그 자체고 야 그렇죠. 이런 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음. 그런 거 어떤 남다르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남다르다는 점 그러면서 그 남다른 점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잔잔하고 차분하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도 참 기억에 남아요. AI도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AI잖아요. 거기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 아이 눈동자. 그 아이 눈동자가 지금 예, 이번에 어, 아역으로 나온 애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똘망똘망한 눈동자. 예. 그리고 눈을 저는 똑바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깜빡거리지도 않고 그게 진짜 맞아요. 배우가 애정하게 되잖아요. 다 같이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걔를. 어, 음, 그게 AI 저 어스프레이한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고맙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기도 합니다. 음.
다른 영화들 감독들 보면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막 망한 영화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필버그 감독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뭐 거의 다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산을 따기가 좋았을 것이고 흥행 감독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에, 에, 조금 정말 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가 이제 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가 진짜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영화를 그때부터 좀 만든 것 같고요. 벌써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재밌는 거 몇 가지 재밌는 영화 몇 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미셸 윌리엄스 그 엄마로 나온 여배우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엄마로 나오는 영화요? 여기 엄마로 나온 미셸 아, 윌리엄스. 예, 예, 예. 그 배우 네네. 좋죠. 이번에 사실 양자경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 타르의 그 클린트 윈슬렛하고 아마도 윈슬렛이 아니라 케이트 아무튼 그 타르의 여주인공하고 둘이서 막상 막하였을 텐데 음. 아쉽게 놓쳤는데 미셸 윌리엄스랑요 지금 베니 삼촌 있잖아요. 이 사람 예. 이름이 세스 로건인데 베니 삼촌하고 미셸 윌리엄스가 같이 부부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우리도 아, 사랑일까. 저 이 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목이 어떻게? 여기서 미셸 윌리엄스 정말 사랑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스 로건은 아주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한 남편으로 나와요. 아, 그러다가 그 제목이 다시 한번. 영어 제목은 뭔지 모르겠네요. 한국 제목은 한국 우리도 제목. 사랑일까예요. 영어 아, 제목은 뭔가 한번 보죠. 한번 볼게요. 이거 영어 제목은 Take This Waltz네요. 이 Take 왈츠를 this wipe예요? 네네네네 제목 재밌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우리도 사랑일까요? 난 이 제목이 이상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근데 이걸 이게 거의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Take this 그렇긴 wipe. 하죠. 셜리 예. 댄스도 아니고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 영화인데 정말 사랑스럽게 나와요. 미셸 윌리엄스가. 근데 여기서는 정말 괜찮은 또 왈츠. 남편으로 여기도 여전히 여기 베니 삼촌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스필버그가 캐스팅을 했나라는 저는 의심도 좀 들긴 하는데 음. 여기서도 미셸 윌리엄스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이 아, 좋은 남자를 두고 이 좋은 남자를 두고. 근데 그래. 이번엔 거꾸로네. 그, 그 감정 변화를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래 기억이 남는 영화고 또 하나 음. 지금 검색하니까 같은 해인데 아마도 영화 미국 개봉은 다르게 했을 텐데 미셸 윌리엄스가 라이언 고슬링 있잖아요. 라라랜드 나왔던 라이언 고슬링하고 또 부부로 예. 나오는 영화인데 블루 예. 발렌타인.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영화는 이 영화인데요. 블루 언제 발렌타인은 찍은 거예요, 그게? 이것도 2012년으로 한국에서는 나오네요. 2012년 블루 발렌타인. 요거는 어, 원제목이 카가 목록에 안 나와 있네요. 발렌타인. 아, 블루 발렌타인. 예, 이거는 예. 원제랑 똑같네요. 네, 네. 예. 블- 이거는 조금 정말 불꽃같이 사랑했다가 결혼하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식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쓸쓸한 영화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영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요즘에 요 그 2012년 요때 아마 요 영화랑 아까 그 우리도 사랑일까 이 두 어. 영화를 보면서 이 두 영화 다 그 사랑에 빠졌을 때 미셸 윌리엄스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엄마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 사랑스럽잖아요. 이 너무 엄마 그렇게 사랑스럽. 나오잖아요. 나이 들어도 너무 사랑스럽게 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젊기까지 하고 막 사랑에 빠진 그 연인의 모습이 나오고 블룸 발렌타인에는 또 그 우리도 사랑일까는 이제 아주 귀엽게 잘 사는 부부가 이제 또 어떻게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지나 뭐 이런 감정 변화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음. 저는 그 두 영화 보고 미셸 윌리엄스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같은 경우에는 미셸 윌리엄스가 몇 장면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아마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그랬었을 거예요. 여기서 연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이것도 굉장히 맨체스터 바이 쓸쓸한 더 시. 영화이긴 한데 네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가 그 시네마스케이프에 다
다는 아니고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있어요. 다루었어요. 아, 또 그, 하나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이 아주 좋아하실 밝으면서도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가 그 폴 다노라고 지금 아빠가 그 연기하는 배우가 폴 예, 다노거든요. 파울 다노요. 예, 네. 예. 이 악역으으로 사람이 많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파울 다노. 그렇기도 한데 이 사람이 거의 청소년 역할로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리틀 예. 미스 선샤인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미스 리틀 미스 선샤인. 리틀 예. 미스 2006년도, 선샤인. 예. 네. 2006년도 영화네요.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아마 고 그래요? 박사님이 딱 좋아하시는 밝고 아, 어, 그래요? 재밌고 메시지도 있는 예. 여기서 아주 반항적인 아들로 나와요. 폴 아, 다노가.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연기를 보고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폴 다노를 처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막 봤는데 음, 이번에 이 의젓한 이 이제 40대 50대 아버지 역할까지 하는 예. 폴 다노를 보고 와 예전에 이 영화를 다시 봐야겠다.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그 반항하는 그 음, 거의 청소년 10대로 음, 나오거든요. 좀 이 영화 음,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스러운 음. 영화예요.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네요. 그래서 예, 저기, 이제 그 지금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기 자서전 같은 영화니까 배우를 선정할 때 더더욱 신경 써서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자기 자신은 누가, 그렇죠, 자기 그렇죠. 엄마 아빠 역할을. 그러니까 얼마나 엄선해서 음, 뭐 같겠습니까? 그 그렇죠. 배우들을. 네, 예, 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들 이 너무 영화 좋았던.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예. 그 스필버그들도 다 이 영화들을 봤을 텐데 당연히 아 음. 요런 점 때문에 캐스팅은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그냥 저 혼자 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네,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삼촌 보리스 있죠. 그 엄마의 맞아요, 외삼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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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 등장했는데 굉장히 임팩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네. 진짜 특히 예술에 관한 나처럼 되지 말아라라는 약간의 그런 교훈적인 얘기도 하면서 네 음, 그런 음. 얘기를 하죠. 그 배우가 또 이렇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자 얘기를 하는데 꼭 음, 그 사람이 사자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자 입에 그렇죠. 들어가는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하는 장에 서커스단에서 사자 입에 머리 집어넣는 역할 같은 거 하는 얘기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꼭 사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필버그가 일부러 저렇게 분장을 시켰나 수염이 이렇게 사자같이 나가지고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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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음. 삼촌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 자기 조카 조카 손주라 그러나요? 한테 예술이 뭐냐 뭐 이런 얘기, 영화가 뭐냐 이런 얘기하고 사실 굉장히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영화를 꼭 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길게 했더라면 되게 지루해졌을 뻔한데 아주 번개같이 등장해서 번개같이 퇴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 나와가지고 막 감동적이죠. 손을 빼놓고 가잖아요. 또 그 다음날 네네네 아침에. 맞아요. 좋았다. 그리고 저기 존 포드 감독도 그렇고 막 네. 어수선하게 있다가 한마디만 딱 지평선 얘기 한마디만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음, 음, 임팩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또 오늘 하시고 싶었던 이게 또 지금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박사님 영화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 저만 아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토크라서 저는 예. 그 첫 번째 영화 때 중세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것도 좋았고요. 뭐 독일의 저기 평가 이런 얘기들은 특히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신선하네요. 저기 뭐야 저기 그 제 위키에서 또 본 얘긴데요. 네. 그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마다 찍기 전에 보는 영화가 네 개가 있대요. 아, 꼭 네. 보는 영화가. 그래서 이거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칠인의 사무라이 구로사와 감독 칠인의 체리네 사무라.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엘 로렌스하고 아, 네. 그다음에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 다 아, 오래된 네네. 네네. 그다음에 다 오래됐네요.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 이게 저기 아, 서부 수색자. 옛날 서부 영화. 네네.
제가 본 건 7인의 사무라이하고 아라비아 로렌스밖에 없고 그래서 음, 음, 근데 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장들의 영화 같은데 그래서 그러네요. 얘기 구로사와 얘기 잠깐 해주시죠. 그때 왜 지린의 사무라이 얘기 그때 첫 번째 영화 때 했었죠, 첫 제가. 번째 영화 할 때 나왔죠 그 네네.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양의 감독들이 거의 그 라셔몽부터 시작을 해서 서양의 예예 감독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로 맞습니다. 여기죠, 이 감독을. 그렇죠. 그래서 편집이라던가 서사라던가,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현기증 찍은 감독 이름이 뭐죠? 누구요? 미국의 감독 현기증, 그 유명한 감독,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생각이 안 나요 요새. 그럴 수가 있죠. 네. 생각날 갑자기 겁니다. 잠깐만. 네, 아유, 그 유명한 감독. 네. 어쨌든 음. 그 그런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화의 교본에 등장하면서 영화를 교과서로 생각하는 감독이죠. 그래서 그중에 7인의 사무라이나 이제 그 라쇼몬 같은 경우는 라쇼몽. 많은 그 서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뭐 그 뭐 11명 모아가지고 뭐 도둑들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11명 쫙 모아서 무슨 사건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화에 뭐 거의 그 교과서 같은 원본 같은 영화라서 이제 본 지금 것만 해도 봐도 네, 할리우드에서 2번 얼마 전에도 새로 나오지 않았나요? 황야의 7인 뭐 이래가지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네네. 네, 알프레드 히치콕. 히치콕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히치콕 감독은 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요새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아유 무슨 스필버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또 스필버그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애 어린이 어린아이 같다 나이 맞는 것 네네네. 같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 영화를 보면 6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음. 이쪽에서는 애들 같은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스필버그 감독이고 VR을 게임을 매개로 한 영화였어요. 그게 우리 아이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VR 뭐 관련 영화 뭐 이렇게 재미있을까 하고 그냥 딸려가서 봤는데요. 네. 정말 입을 떡떡 벌리고 봤어요.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그래서 와, 이 감독이 이런 첨단,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인데요. 가상현실 게임하는 영화에 가상에 들어가서. 근데 그 아, 게임 속에서 캐릭터들이 우리가 옛날에 7, 80년대에 사랑했던 그 일본 캐릭터들, 뭐 옛날의 캐릭터들이 다 등장해요. 그 게임 속 안에서. 그래서 음. 와, 그거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 그래요? 큰일 그래서 났네. 그때도 되게 놀란 게, 이 감독은 굉장히 이 호기심과 젊은 감각과 이런 것에는 진짜 나이는 한낱 숫자에 불과하구나. 음. 그런 생각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고 제가 들었었어요. 음. 최근에 그 주라기 그거는 못 봤는데 음.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보실 영화가 제가 막 재밌다고 한 영화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네. 저는 링컨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링컨을 맞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저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엊그제 찾아보니까 링컨 미니언 이런 좋은 영화를 다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민핸도. 네. 이 사람은 도대체가 한계가 어딘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전 링컨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항상 그 천재인 시각이 거죠, 천재. 보는 시각이 참 남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그리고 배우도 대단했죠. 그 링컨 음, 역할을 한 음, 배우.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사이언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네, 다음번에는 저도 거진 그 타르 아까 영화 할까요? 소개까지가 이제 거진 음, 예, 한 얘기였어가지고요. 예. 타르 할까요? 혹시 아니면은 아까 보셨어요, 테드? 리틀 미스 선샤인 하여튼 한번 보고 네. 다시 우리 소통을 하죠? 네네. 카톡으로? 근데 저는 약간 옛날
영화 다시 이렇게 꺼내서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영화보다는 새로운 영화 가지고 예, 그냥 예. 새로운 얘기하는 거가 조금 더 흥미가 있어서 어, 저 케이트 예를 들어 미스 블란치, 리틀 선샤인은 그냥 재미있게 예, 보면 되는 영화라서 이야기거리가 막 있다. 물론 이야기거리도 거기도 찾으면 있는데 타르는 오히려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막 있고 그래서 아, 뭔가 그래요? 그 독일 타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예, 대해서도 막 여러 알았어요. 가지가 궁금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영화이긴 한데 저는 그 주인공이 그 독일에서 지내기 베를린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제 독어로 대사도 많이 하고요. 진짜 예. 그 독일 필하모니 거기 그 지휘 그 연주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튼 이번에 좀 밝고 재밌는 영화 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진지한 영화를 보고 좋습니다. 어두운 다크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또 어떨까? 박사님이 그 영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토크하면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사님이 자꾸 뭐 나는 영화에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박사님 같이 서양사 뭐 한 어떤 분야의 일견을 가지신 분이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가 저는 음, 또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알았어. 영화도 그랬고, 두 번째 영화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계속 영화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을 기다리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대체로 성공적이었고, 아니, 영화를, 하루는 좋은 영화를 어쩌면 너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아주 하루는 또 너무 완전히 좋습니다. 이때까지 영화들과 공기랑 색채가 다른 영화라 또, 예. 또 아마 그 영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음. 보실지 또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게 될 것 같은데 또 이 저는 케이트 약간 블란치 음, 그런 배우가 좀 제가 몇 무시한 개 배우잖아요. 말씀드린 영화는 그냥 어떻게 보셨을지가 그냥 예상 가능해요. 예를 들어 리틀 미스 음, 선샤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밌는 영화라서 당연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장담을 할 정도로. 근데 예. 약간 앞으로도 막 너무나 당연한 영화보다는 조금 저랑 다른 시선으로 만약에 보실 수도 있는 영화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도 흥미롭겠다.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도 박사님 시선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제 시선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느끼는 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음. 그렇게 좀 확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번에 영화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타르는 아직 못 봤어요. 그것만 음, 봤어요. 예고 이제 티저만 보고 네네. 케이트 블란치지 워낙 그렇지. 네. 거대하잖아요. 네네. 거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거장 감독에서 이번에 거대한 여배우 그리고 네. 그 스필버그 영화 보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네네네네네. 천천히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거는 뭐 아직 그렇게 뭐 많이 보시지 봐야죠. 마시고요. 보고 아니 네. 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음악 영화 제가 굉장히 음악 그 어떤 식으로도 다른 영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네. 베르라모니 이러니까 약간 이제 긴장감을 속에 가지고 있다가 딱 네. 봐야죠. 이렇게 네. 생각. 네. 네. 그래서 여튼 보고 우리 다음에 좀 빨리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얘기합시다. 제가 6월 말에 네네네. 좋습니다. 네. 베니스로 가는데 여행 가는데 그 전에 했으면 와,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서 사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제가 투덜투덜하면서 사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그런데 비교적 여기저기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그거 부럽습니다. 꼭 같이 가요 다음에. 정말요. 언제 한번 꼭 좀 그러고 아 싶습니다. 요번엔 특별한 그 제가 미션이 있는데 제가 베니스 정원에 대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우. 장미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베니스에서 장미가 굉장히 중요한 아, 정원이 와우. 요번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장미가 제대로 핀 시절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요번에 아, 마음 먹고 장미 많이 피어 있은 시절에 가서 오, 장미를 좀 너무너무 좋네요. 네.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네. 와가지고 쓰려고 네. 합니다. 그럼 여행 가시기 전에,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음 주에도 괜찮으시면 일요일에 한가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어딜 좀 가고요.
뭐 그 다음 주 일요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일, 잠정적으로. 네네, 25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죠, 뭐, 그럼. 예, 그리고 다시 말씀 나누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아, 너무 아, 다행입니다. 네. 여기 다음 영화 얘기 또 기대되고 또 특히 색채가 달라지니까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귀중한 네, 시간. 박사님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예. 네. 네.